오늘 할 거 해볼까요? 요 지수함수 중단원에서 질문 있어요? 먼저? 잘 안 풀렸던 거? 채점 하기 전에? 뭐 유형부터 있어요? 혹시? 11번부터 해서 했던 것들. 얘기해 보세요. 유형 19번에 3번. 유형 19번에 3번. 이건가요? 일단 A 교집합 B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한 상수 피해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A 집합부터 먼저 찾아봐야 되죠. 근데 교집합이 얘들아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 그랬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교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둘 다. 둘 다 실수 전체라는 거야. A가 나타내는 집합도 실수 전체고 B도 실수 전체 집합이 돼야 한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A를 먼저 풀었을 때 나오는 해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려면 A는 일단 3의 x제곱에 마이너스 3의 px 빼기 1 요게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3의 x제곱이 3의 px 빼기 1보다 커야 되니까 x제곱이 px 빼기 1보다 커야 되지. 즉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1이 0보다 큰 해가 실수 전체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실수 전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렇지. 요거에 대한 판별식이 이게 0이 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지. 맞아?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판별식 써버리면 p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으려면 일단 p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가 돼야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B집합 볼까요? B집합 봤더니 집합 B는 여기 3분의 1에 여기도 x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3분의 1에 2x 플러스 p인데 얘는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항이 바뀌잖아요. 플러스 p 맞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p가 역시 0보다 커야 되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썼을 때 1 플러스 p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p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네요. 그럼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의 범위는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mn의 곱을 구하라고 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틀렸어요. p가 이게 판별식 0보다 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적고 크다 그랬네.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따라서 mn의 곱이 1이 돼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돼요. 크면 안 돼요. 됐죠? 마이너스 플러스 2죠. 플러스 2. 네, 플러스 2입니다. 정신 못 차리네요, 선생님이.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또 이거 4번이요?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지워볼게요. 자, 4번 보면 그 3분 이거는 뭐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요. 3분의 1의 2x가 크다. 이거는 3분의 1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그럼 x가 2보다 작은 거죠. 2,7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8에 여기는 두 번째는 x제곱 2x 빼기 4가 얘가 2로 바꿔줄까? 그럼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요건 2의 세제곱이니까 3x제곱 그 다음 6x 빼기 12가 얘는 2x제곱 플러스 2x보다 작아야 하므로 x제곱 4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x 더하기 6,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2가 되겠죠.
자, 근데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1까지잖아요. 그럼 몇 개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면 8개죠. 네, 8개가 답이죠.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안 됩니까? 하은이 바로 안 돼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네. 이건 쉽죠? 네, 또 앞으로 3개만 더 할 거예요. 또 유형 21번에 4번이요? 유형 21번에 4번 소금물 자, 이 두 비커 A, B에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대요. 아,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유형 21의 4번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 이때 값은 비커 A의 소금물의 8분의 7을 버린 후에 버린 양만큼 물을 넣고 을은 비커 B의 소금물의 4분의 3을 버린 후에 버린 만큼 물을 넣는다. 이와 같은 작업을 값은 12회, 을은 n회 시행을 했을 때 농도가 같아진다. 자, 그러면 얘들아 소금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뭐라고? 소금물 문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농도 구하는 식 알지? 농도 어떻게 구해? 소금 플러스 물분의 소금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농도잖아. 이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소금의 양이 중요해? 소금물의 양이 중요해? 농도가 중요해? 소금의 양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는 이 소금의 양이 제일 중요한 거야. 항상 모든 문제가. 그러면은 지금 농도가 같다 그랬어 처음에. 근데 8분의 7을 버렸어. 그럼 일단 A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모르잖아. 소금의 양을 뭐라 그럴까? A라고 해볼까? 그러면 소금물의 8분의 7을 버리면 소금도 같이 8분의 7이 버려졌지. 그럼 남은 게 소금의 양은 8분의 1 A야. 맞아? 근데 물을 그만큼 가지고 집어넣었잖아. 즉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 맞아?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아. 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같은 양만큼 들어있다?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뭐라고 놔야 될까?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은 그냥 B로 놔볼까? 그리고 A와 B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까? 그러면은 B분의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어. 여기 8분의 1 A야. 그럼 매번 시행에 여기 곱하기 100을 한 게 여기 1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농도지. A1로 쓸게. 그러면 이 농도는 계속 어떻게 돼? 8분의 1배씩 줄어드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걸 몇 회 시행했다고? 12회 시행을 했대. 요게 이제 요거 곱하기 B분의 100이 A12잖아? 됐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 B의 소금의 양 있지. B의 소금의 양을 뭐라고 할까? B의 소금의 양은 그냥 C라고 해볼까? 근데 소금물의 양은 똑같지. 소금물의 양은 똑같이 C지. 아 근데 농도가 같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A네 처음에. 맞지? 처음에 A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똑같이 B로 두면 되잖아. 근데 얘는 4분의 3을 버렸으니까 소금의 양이 4분의 1 A만큼 남은 거지. 여기 그냥 소금물의 양은 똑같이 변화가 없고 요거 곱하기 100을 한 걸 B1이라고 할게. 그럼 결국은 얘를 몇 회 시행했대? 4분의 1 A가 몇 회 시행됐는지 모르잖아. N번. 여기에 B분의 100을 곱한 게 BN이야. N에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그 B의 소금물의 농도.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같아진다 그랬으니까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랑 같아지도록 하는 걸 찾으면 돼. 알겠어? 8분의 1 A입니다. 여기 빠졌어 A가. 그럼 끝났죠? 뭐가 끝났냐면 이 8분의 1 A의 전체 12제곱이 4분의 1 A의 전체 N제곱이랑 같아지도록 하는 N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거든요. 근데 뭐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뭘 잘못 썼냐면 요 A가 요 안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A의 8분의 1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A가 여기 빠져야 돼. 미안해요. A가 빠져서 이게 없어지고요.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지수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의 몇 제곱이죠? 36제곱이죠? 요게 2분의 1의 2n제곱이죠?
그러면 이 n이 36이 되려면 n은 18번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단원 순차적으로 하세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지 마시고. 2개만 더 해줄게요. 아, 왜? 너무 많아? 알아서 해봐. 알았어, 빨리 해봐. 몇 번? 예? 21번이 그 전에 없어요? 예. 그 전에 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풀어왔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알게 됐다고요? 이상한 얘기네요. 자, 그럼 21번 먼저 볼게요. 자, 21번 보시면 유형 21번 2번이요? 중단원 물어보라니까. 다시 이거? 이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진짜? 유형 21번 2번 봐봐. 2번 보면은 지금 2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한 어떤 자동차가 애들은 2천만 원 정도 하는 거 알아요? 네. 요즘 2천만 원 자동차면 아반떼 정도 되나? 요즘 비싸졌죠? 물가가 진짜 비싸요. 저 2천만 원 주고 구매한 어떤 자동차를 중고로 팔 경우에는 1년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대요. 이런 걸 감가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그러면 686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아니 그러면 2천만 원이 있는데 식을 써봐. 1년에 3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 남는 가격이 0.7이잖아. 요거 N년 후의 가격이 요거지. 됐어? 요게 그러면 686만 원보다 이거보다 이하가 되는 건 언제냐? 식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요걸 풀면 돼. 그러면은 일단 만은 없앨까? 만은 양변을 없애고. 그럼 0.7의 n승이 2000분의 68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n을 찾으래. 그러면 0.7이라고 하는 것도 뭐야? 10분의 7이지. 이거를 원래는 로그 써서 해도 되거든? 로그 써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수방정식 배우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2로 나눠버리면 10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로 나눴으니까 343 이렇게 되나? 맞아? 이거 세제곱하면 뭐야? 1000분의 77에 49에다 7 곱하면 343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아지려면 n이 어떻게 되는 거야? n이 그러니까 3년 후부터죠. 그러니까 4보다 이상이 돼야 되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푼 거냐면 얘가 10분의 7의 전체의 3n승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n이 이게 왜 n이 여기 왜 붙었죠? n이 10분의 7의 3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밑이 1보다 작음으로 부동과 바뀐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3년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하가 되는 건 3년이네요, 답이. 네. 이해하죠? 또? 자, 유형 없다 이제. 넘어간다. 그럼 중단원에서는 중단원 진짜 2개만 딱. 빨리. 잘 골라봐. 이따 안 가르쳐 줄 거야. 빨리. 중단원에서 잘 모르겠는 거. 빨리 얘기해봐. 괜찮아. 빨리 얘기해봐. 순차적으로 해봐. 18번 그 전엔 없어? 이따 딴소리 하면 안 된다 또. 자, 18번 보시면 지금 요 A랑 B의 교집합에 속하는 모든 정수인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명확하잖아. 명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하나씩 풀면 돼요. 요 18번 문제 봤을 때 일단 A 집합을 보면 9의 X승 12 곱하기 3의 X승 27이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은 3의 X승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3, 9, 27? 그러면 T가 3보다 이상이고 9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러면 T가 3의 X승이니까 X의 범위는 1부터 2까지네요. 됐습니까? 이게 집합 A예요. 그럼 집합 B는요. 요 2분의 1의 X승을 T로 치환하죠. 그럼 T제곱 빼기 T 빼기 12가 0보다 작으니까 T 빼기 4, T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T가 4보다 작은 거죠. 근데 T가 2분의 1의 X승이었거든요. 그럼 2분의 1의 X승이 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려면 X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게 4보다 작으려면 X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와 요거의 공통범위잖아요. 공통범위니까 요거네요. 그럼 1과 2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답은 3이죠. 네, 쉽죠? 이거 어렵나요 이게?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또? 예? 네? 3. 네. 1과 2 합이니까 3. 또? 또? 그 전에 없어요? 30번 전에 없어요? 예? 있으면 하나 더 해봐. 빨리 얘기해봐. 뭐? 얘기 말을 해, 말을. 21번? 중간에 21번이 있어? 어디 있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지금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할래? 하나? 일단 풀이 방법을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일단 3의 x승을 t로 치환하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t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t 플러스 9가 0보다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t를 3의 x승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0보다 커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냐면 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수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 2차 부등식이 요 범위 내에서만 항상 양수면 돼요. 맞아요? 근데 a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문제이거든. 그럼 9-a 제곱이잖아. 그럼 그림을 그려봤을 때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요 범위 내에서만 양수가 되려면 뭐 대칭축의 위치가 만약에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요 양수인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a가 여기 있을 때는.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근데 대칭축이 여기잖아. 대칭축이 여기라는 거는 이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범위, 양수의 범위 내에서 a일 때가 최소잖아. 그러니까 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9-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a 제곱이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이상이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양수 a의 최대값은 3이죠? 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3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프만 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또? 석현이 없어요? 또? 하은이 몇 번? 30번? 자, 30번은 지금 저 y는 3의 x승 그래프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직선 a, b의 기울기가 3이고 a, b의 길이가 2루트 5래요. 그럼 일단 그림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y는 3의 x승 이렇게 그렸어요. y는 3의 x승 그렸고 요 a, b라는 어떤 두 점을 잡았는데 요거의 기울기가 일단 3이면서 요 길이가 2루트 5래요. 그랬을 때 요 x좌표들을 각각 a와 b라고 친절하게 또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a, 3의 a승이고요. 요게 b, 3의 b승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기울기 안 되며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맞아요? 요게 뭐라고요? 3? 이게 3이라 그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알잖아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뭔데요? b-a의 제곱에 3의 b승 마이너스 3의 a승의 제곱이 4, 5, 2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제곱했으니까. 그럼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뭘 찾으래요? 내가 a, b를 다 찾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 3의 b승 빼기 3의 a승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친절하게 뭐가 돼 있어요? 요 b-a 대신에 요거로 나타내서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식에서 내가 b-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분의 1에 3의 b승 빼기 3의 a승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집어넣으면은 9분의 1이죠. 여기 1이죠. 그럼 제곱 묶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9분의 10에 요 3의 b승 빼기 3의 a승의 제곱이 20이 돼야 하는 것이므로 3의 b승 빼기 3의 a승의 제곱이 10분의 9를 곱하니까 18이 되고요. 그럼 3의 b승 빼기 3의 a승은 어차피 3의 b승이 커요. b가 a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럼 양수밖에 안 돼요. 그럼 루트 18이니까 얼마예요? 3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깔끔하게 풀리죠. 네, 됐습니까?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갈 거예요. 됐죠? 자, 오늘은 이제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함수. 사실 뭐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많은 얘기들을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대수를 배웠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까먹지 말고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할 거예요. 로그 함수. 일단 로그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이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거든? 이게 로그 함수의 정의야.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일단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돼서는 안 되며 당연히 x가 0보다 커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걸 밑과 진수의 조건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실질적으로 값을 집어넣어 봤더니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그래프를 보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죠? 첫 번째?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프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 제일 첫 번째? 그렇지, 정역이죠. 여기 정역 어떻게 돼요? 네? 양의 실수죠. 양의 실수. 우리가 정역을 쓸 때는 집합으로 써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치역은요? 실수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죠? 또 반드시 지나는 점, 반드시 어떤 점 지나요? 1,0을 지나죠?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오케이? 네 번째는 또 뭐가 존재하죠?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의 방정식이 y축이죠? y축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뭐가 된다? x는 0. 이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같이 배웠잖아요. 같이 배웠는데 요 y는 a x승을 내가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죠? x를 밑으로 끌어내죠.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로 바꿔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와 y를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로그 ax죠. 맞아요?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 y를 바꿨더니 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그렇지,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역함수 관계라는 뜻은 둘이 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예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죠?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기는 한데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는 요 지수함수랑 y는 x랑 로그 함수를 이렇게 그려놔요. 여기가 y는 ax승이고요. 여기가 y는 로그 ax거든요.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를 서로 어떻게 그려놓냐면 얘가 0과 1 사이인 y는 로그 a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는 ax승이 돼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여기서 확실히 알고 있냐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맞아요? 만나죠? 그럼 요 경우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자, 내 말은 뭐냐면 적당히 a를 조절한다면 내 질문은 적당히 a를 조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y는 x에 대해서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로그함수를 이렇게 그려서 약간 접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내 질문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적당히 a를 조절했을 때 요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릴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대답하는데?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a를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지금 이렇게 접하도록 하는 a를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아요. 100% 모를 거고요. 자, 그럼 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를 알고 있어요, 혹시? 대략 어떤 값이면 될까요? 대략, 자, 이 접하도록 하는 a 값은 대략 얼마냐면 1.418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두 점에서 내가 뭐라 했어? 이 대략적인 값이 1.418 정도 된다 그랬지. 그 1.418 하면 떠오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떠오르는 거 있어? 루트 2가 이거보다 작아 커? 작지. 루트 2의 대략적인 값이 얼마야? 그렇지. A가 루트 2면은 두 점에서 만나요. 예를 들어서 X는 2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2의 제곱하면 2죠. 맞아요? 루트 2의 2예요. 그럼 2의 2분의 1이 앞으로 가면서 2로 가죠. 그러니까 2,2를 지나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4,4도 지나요. 루트 2의 4제곱이 4예요. 맞아요? 루트 2의 4를 하면 2의 2분의 1의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분의 2가 돼서 4가 되죠. 그러니까 4,4를 지나요.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게 요 밑이 1보다 크면서 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대표적인 값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값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요게 접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왜 내가 너희들이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했냐면 이 값은 이거거든요. 모르잖아요. 2의 2분의 1승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몰라도 돼요. 지금 이건 몰라도 되거든요. 이건 몰라도 되고요. 얘는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다 적어두세요. 알겠어요? 우리가 A가 1보다 큰 경우들에 대해서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워도 되죠? 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로그함수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다음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 로그함수의 방부등식, 요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지수함수랑 동일하게 풀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쉽죠, 항상. 자, 1번 보시면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그 a에 요 x 더하기 2 더하기 1로 주어져 있거든요. 자, f2가 5일 때 f14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네요. 그럼 일단 f2가 5라는 사실로부터 a를 찾으라고 하는 거죠. 자, f2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로그 a 얼마야? 4 더하기 1이 5가 된다는 거네. 그럼 요게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요게 4가 되도록 한 a가 얼마야? 아까 얘기했지. 루트 2라고. 됐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4라고 하는 것은 요 로그 루트 2에 14니까 16 더하기 1이거든? 그럼 요거 얼마니? 8이지. 2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4 하면 8이지. 8 더하기 1 하면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유형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함수, 방정식, 그 다음에 부등식은 항상 세트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항상 세트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을 배웠고 로그함수랑 로그방정식과 로그부등식을 배우며 나중에는 이제 삼각함수랑 삼각방정식이랑 삼각부등식을 배우는 거죠. 그럼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얘들아? 뭐 하는 거야?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방정식에서 중요한 건 뭐야? 실근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부등식에서는 부등식 말 그대로 대소를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함수잖아. 로그 a x 빼기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y는 로그 a x 빼기 1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다. 맞아 틀려? 맞지? 점근선 x는 1이다. 맞지? a가 1보다 크면 저 3번식은 뭐야? 저 무슨 뜻이지?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게 왼쪽이고 x 대신 x 플러스 4를 집어넣는 게 오른쪽이지.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건 뭘 나타내? 증가함수를 나타내 주는 거지. 증가함수기 때문에 큰 값 집어넣는 게 당연히 크다. 맞죠? 그거 3번도 맞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저거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거다. 맞아 틀려요? 자, 저 4번에 있는 식을 보면
얘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니까 gx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빼기 1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줘야 되죠.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 거니까 x축 대칭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 콤마항을 반드시 지난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이거 유형 몇 번까지 있어요? 다 하는 게 옳을까 생각 중이야 지금. 되게 많을 것 같은데. 22번이요? 22번까지 있어요? 그러면 방정식 전까지는 해야겠어요. 자, 뭐 하다 말았죠? 2번 했죠. 3번 할 차례죠? 네, 3번 보시면 자, 이 지금 로그 2의 4x 빼기 8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요것도 우리가 시작할 때 뭐 해줘야 될까? 저기 있는 문제를 풀 때 일단 4로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4로 묶어서 여기가 x 빼기 2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알지? 맞아? 얘를 이거 평행 이동한 거야? 대칭 이동한 거야? 로그 2x를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거 평행 이동한 것과 대칭 이동한 것과 아무것도 아니까 평행 이동한다는 거 이해하니? 얘 어떻게 쓰고 싶은데? 얘 로그 2의 x 빼기 2다가 그 다음 뭐 쓰고 싶은데?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이렇게 쓰고 싶어?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더하기로 쓸 수 있잖아. 그럼 로그 2의 4가 2니까 이렇게 쓰지.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3 빼기 2네요. 그럼 답은 1이죠. 됐습니까? 너무 쉽죠? 3 빼기 2는 1. 쉽다, 쉬워. 자,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요거 3번, 아니 4번. 요 로그 2 x를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했을 때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몇 번이죠?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거는 5번이에요. 답 5번이에요? 5번이라고?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는 건데. 아니라송. 그럼 몇 번이야? 2번이야. 디귿은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 디귿 같은 거 보면은 요 y는 로그 4의 2x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로그 2의 2x가 되므로 얘는 2분의 1의 로그 2의 x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얘를 로그 2x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지만 2분의 1배한 걸 어떻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도 대칭이동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 더. 한 김에 얘기해주면은 얘들아 y는 요 로그 ax 제곱하고 y는 2 로그 ax 그래프가 서로 같은 그래프가 아닐까? 아니야? 이 서로 같은 그래프가 아니야? 왜? 저거는 이렇게 대충 양쪽으로 되는데 그 2 로그 AX는 아마 0은 안 될 거예요. 아예 뭐라 해야 되지? 마이너스 값은 없잖아요. 그치, 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줘. 맞는 말이거든? 하은이가 좀만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면 안 돼? 둘의 차이가 뭘까? 하나, 딱 한 단어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래? 한 단어. 아까 얘가 뭐라 그랬냐면 석현이가 얘는 뭐 0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왼쪽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얘는 0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왼쪽은 안 그러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뭘까? 한 단어. 한 단어. 둘의 차이. 축, 땡. 한 단어.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 단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한 단어! 한 단어 빨리 얘기하라고. 한 단어. 범위? 무슨 세 글자. X의 범위. X의 범위를 뭐라 불렀어? 그렇지. 정의역의 차이예요. 알겠어요? 이 둘은 정의역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이 첫 번째 왼쪽 거는요. 정의역이 뭐예요? X제곱이 0보다 큰 거예요. 그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0보다 크게 돼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 오른쪽 거는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라서 여기 오른쪽만 그려집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둘의 차이는 정의역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운 로그의 성질에서 선생님 로그 a의 x제곱은 2 로그 ax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서 얘는 맞지만 이 두 개는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대답해봐요. 어떤 학생이 너희한테 물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애가 2학년 애가 하은이 누나 내가 로그를 공부하는데 누나 로그 좀 한다며. 로그 a x제곱이랑 2 로그 x 이거 맞잖아. 근데 왜 이건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I don't know shit 이럴 거야? 뭐라고 대답할래? 내가 다시 질문해볼까? 얘는 맞니? 얘 맞아? 얘 진짜 맞아? 그러겠죠? 얘는 언제만 맞냐면 요 위에 살짝 이렇게 적혀 있어. 이 범위 내에서만 얘가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가 없잖아. 만약에 이 범위가 없으면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에 뭐가 붙어야 될까? 이 범위가 없으면 얘가 붙어야 돼. 알겠어? 그 차이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학생이 너보다 어린 동생이 물어봤어. 야 사실은 이거 있잖아. 이거는 네가 잘 봐봐. 책을 위에 x가 0보다 크다라고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렇게 해주길 바래. 알겠지? 자 됐죠? 그 다음은 자 유형 4번. 자 로그의 대소관계예요. 네? 뭐 나 부르지 않았나요? 자 예? 너 부르지 않았나요? 헛것이 들리나? 오늘 이제 아침에 그 여기 도착이 이 8시쯤이거든요. 도착이 8시쯤인데 이제 기차 이제 내리려면 기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중간에 계단이 이제 딱 생성되면서 내리잖아요. 근데 내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뚱뚱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치마를 입고 계시더라고. 이 치마 입고 계시는데 내가 바로 이제 앞자리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다가 근데 이상하게 계단이 이렇게 3개 있으면은 여기 있는데 치마 끝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발로 밟아버렸어. 뒤에서 내리다가 그래서 넘어질 뻔한 거야. 내가 너무 민망하더라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 너무 그러니까 그 위험하더라. 너 그런 생각 들었어. 이게 치마가 팔랑팔랑 되는 그 치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에 그러니까 내려가시는데 여기쯤 내려왔을 때 치마가 끝에 여기 있어가지고 내가 나 같은 등치가 여기 이거 밟았어. 그럼 이거 못 내려갈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못 내려가도 넘어질 뻔했어 진짜. 진짜 사고 날 뻔했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 깜짝 놀랐어.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자, 2로그 3의 6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게 3로그 3의 3이거든요. 그 다음에 C라는 게 2분의 5 로그 3의 4인데 자, ABC의 대소 관계를 구하래요. 근데 밑이 다 3으로 통일이 돼 있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바꿔서 쓰면 로그 3이 얼마예요? 36이죠. 그러니까 진수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27. 자, 얘는요? 32죠. 그래서 누가 제일 커요? A가 크고요. C가 크고요. B가 제일 작네요.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죠. 네, 쉽죠? 자, 그러면 저기 3번 해볼래요? 쉬우면 3번. 얘는 어떻게 해줄까요? 일단 시작을. 이거랑 똑같은 유형이라는 뜻인데 풀이 방법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조금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x가 1부터 4거든요. 그럼 뭐의 범위를 먼저 구해보고 싶어요? 로그 2의 x의 범위를 구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로그 2의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A라고 하는 값은 어차피 양수니까 얘를 2로그 2x라고 써도 돼요.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거든요. 로그 2x의 제곱이고요. 요 C라고 하는 것도 그냥 로그 2에 로그 2x라고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대소 비교의 기본은 뭐 밑을 다 같게 만들어서 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왼쪽과는 다르게 둘의 차를 구해보는 거죠. 그럼 A에서 B를 빼봐요. 그럼 A에서 B를 빼보면 로그 2의 x로 묶었을 때 얘가 2 빼기 로그 2x거든요. 그러면 로그 2x가 0과 2 사이라며 그럼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네요. 그럼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B와 C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 싶거든요. 그럼 B와 C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일단은 로그 2x라는 게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요 C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요게 0과 2 사이라며 그럼 C의 범위는 일단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은 거죠. 그리고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냥 C가. 맞아요? 이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0과 2 사이에 있는 거를 두 개 곱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C가 1보다 작은 건 알겠어. 그래서 그럼 B는 잠깐만 C가 1보다 작아? C가 그러니까 요게 2잖아. 요게 최대가 2잖아. 최대가 2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아. C가 1보다 작은 거 맞고 그 다음은 둘의 크기 어떻게 비교할까? 문제가 되는 게 뭘까? 그냥 대충 얘들아 값을 대입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생각해보면 로그 2의 x랑 로그 2x의 곱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1.5라고 생각하면 이건 1보다 크네? 얘는 1보다 작고 해서 b가 c보다 크네? 이렇게 당연하게 알거든? 맞아? 그건 맞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b가 c보다 큰 게 맞는 얘기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 로그 2의 x가 0과 1 사이일 때를 생각해봐. 오케이? 요게 이제 이 진수가 0과 1 사이라면 이때는 C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죠. 맞아요? 이때 B는 0보다 크죠. 그래서 B가 C보다 분명히 크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소가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C인 이런 대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자 5번 자 5번인데 우리가 아까 요 y는 a의 x승의 역함수를 뭐라 그랬죠? y는 로그 ax라고 했나요?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한 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잘 봐봐요. 이걸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것의 역함수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역함수는 x축으로 n만큼 한 걸까? n만큼 한 걸까?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지수함수거든? 이것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까? xy가 바뀌었잖아 얘들아. m이야 n이야? m이야 n이야? 1번 2번 2번 n이지 n.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알겠어? 이게 바로 돼야 돼. 이 계산해봐도 돼. y-n이 ax-m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맞아? 바로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 fx가 로그 3의 x 더하기 1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이게 f고 이거 역함수를 g라 그랬거든요. 그럼 g라고 하는 거는 원래 3의 x승인데 y축으로 플러스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요게 gx가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직은 니네가 중딩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는 바로 안 해도 돼. 사실은 알겠어?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구하는 걸 까먹으면 혼나는 거야. 이거를 바로 못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 알겠지? 근데 여기서 내가 G2를 찾으라면 G2는 3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얼마? 8. 알겠어?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제 저거를 빨리 바로 해서 막 이렇게까지는 뭐 선생님이 아직 바라진 않을게요. 도형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너무 문제가 대표 유형은 쉬워서. 자, 그림과 같이 약간 이제 수능 3점짜리 같은 문항.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까? 유형 5번에 4번인데, 유형 5번에 4번. 유형 5번에 4번 보면, 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면, y는 2의 x승이 있어요. 답을 구해볼래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2x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A 좌표를 P, Q라고 하자. OBC네, OBC. 답이 뭘까요? 아직도 안 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네. 중심. 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왔는데요? 5? 답이 5가 있어요? 아, 5번? 아니요. 하은이는 안 나와? 얘들아, 이게 봐봐. 이거 일단은 y는 x 대칭이야. 그리고 요 좌표가 a, 0이거든. 그럼 여기 좌표가 여기 d라고 놓을까? 얘 0,a지. 맞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 AB 대 BC가 3대 1로 나와 있거든.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도 1이야. 됐어? 그러면 OBC라고 하는 거는 요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이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만데? 2분의 1 A 제곱이잖아. 이거의 5분의 1이 얼마라고? 40이라고. 됐어? 그럼 A 제곱은 400이지. 그럼 A 얼마야? 20. 너무 간단하지 않니? 네. 됐나요? 근데 네. 근데 뭐? A가 20이요. 네. A 찾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아, A 찾는 게 아니었구나. A가 20이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PQ구나. 그럼 PQ를 찾아야 되네? 그럼 PQ는 어떻게 찾아? 이 지금 PQ가 요 위에 있는 점이잖아. 맞아? 그러면 Q가 마이너스 P 더하기 A니까 P 더하기 Q가 결국은 A야. 그래서 답이 역시 20이야. 오케이? 응. 요 PQ가 요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됐어? 자, 6번 볼게요. 6번 보시면 요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죠. 귀찮아도 그려야 됩니다. 자, 로그 2x의 그래프가 있고, 자, 여기가 a, a랑 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f고, 여기 d가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자, 구하고 싶은 게, 자, a 좌표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64,0이에요. 그 다음에 CD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F다. 그랬을 때 2의 X좌표를 찾으래요. 자, 여기가 3대2라고 해서 여기도 3대2가 되냐? 그건 아니야. 맞죠? 여기가 3대2라고 해서 여기도 3대2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좌표를 하나씩 찾아볼게요. 이 C의 좌표는 얼마죠? 여기 2 집어넣었으면 2,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0,1이에요. 그 다음 D의 좌표는 64니까 0,6이죠. 그럼 요 차이가 5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0, 얼마예요? 4죠? 오케이? 그럼 여기가 4가 되도록 하는 요 x좌표는 얼마죠? 16이죠. 오케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2의 x좌표인가요? 그럼 답이 16이네요. 너무 쉽네요. 맞습니까? 네. 혹시 내분점 구하는 식 알고 있나요? 우리가 a, b랑 요 c, d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 내분점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요 p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p의 좌표 어떻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mc 플러스 na 이렇게 되죠? m 플러스 n분의 md 플러스 nd. 오케이? 뭐 이것도 활용하지 않아도 풀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7번. 유형 7번 보시면 어디 갔어? 찾아. 자, 요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래요. 자, 이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지금까지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했었고 자, y는 이 로그의 2분의 1에 여기가 2x 제곱 그 다음 4x 더하기 10인데 자,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거 집어넣는 게 최대고 큰 거 집어넣는 게 최소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요 진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맞아요? 뭐 얼마예요? 플러스 8인가요? 맞아요? 이것도 y라고 써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이거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8을 갖고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 2나 1일 때 상관없죠? 최대값 얼마예요? 그치, 16을 갖네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로그 2분의 1의 8이죠? 얼마? 그렇지, 로그 2분의 1의 8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요 식의 최소값은 로그 2분의 1의 16이죠?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유형 8번. 자, 또 쉬워요. 딱 보면 딱 쉬워 보여요. 자, 8번 보시면 요 y는 얘가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2의 x의 제곱 플러스 a. 자, 요거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이 식을 좀 바꿔줄 건데 이 로그 2x를 t로 치환해 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t 제곱 빼기 몇 t야? 4t 더하기 a지. 그러면 치환한 것의 범위는 어떻게 돼? 치환을 했을 때는 치환한 것의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x가 1부터 8이잖아요. 그럼 로그 2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부터 3까지죠. 그럼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a를 구하고 최대값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꿉니다. 그럼 여기가 a 빼기 4네요. 그러면 t가 2가 가능한가요? 그때 a 빼기 4가 뭐가 된다? 0이므로 a가 4가 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값이므로 t가 얼마일 때? 0일 때겠네요. 그러면 4가 최대가 되겠죠. 오케이? 네, 이게 답이네. 오케이? 너무나 쉽당. 약간 어려워 보이는 거 하나 해볼까? 아, 좋아, 좋아. 알았어. 3번 해봐, 그러면. 좋다 그랬으니까. 안 좋다 그러면 안 하라 그랬는데. 어차피 틀릴 거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맞추라고 되는 거야. 어차피 틀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풀지. 혼나야 돼. 이 마인드셋이 덜 돼 있어. 나는 풀 수 있다. 이 생각으로 풀어야지. 싸우기도 전에 졌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틀릴까봐 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시간 주고 생각하고 풀으라고 내는 거예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나오는 거야? 나오긴 나오네. 계산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하은이? 아, 쌤이 이때쯤 풀어주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모르겠다고요? 왜 포기하냐니까. 포기하지 말라니까. 그럼 이따가 못 푸는 문제를 주고 풀 수 있을 때까지 안 풀어준다? 어떻게 시작해야지? 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일단 나누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로그 AX 빼기 로그 A 15잖아요. 그 다음에 로그 AX 빼기 로그 A 6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하고 있는데 약간 어떻게 했어 계속? 로그 AX를 T로 치환해서 했잖아. 그럼 T로 치환했을 때 무슨 함수가 생겨서? 2차 함수가 생겨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꾸었다고. 맞아? 그럼 내가 로그 AX를 T로 치환해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게 예를 들어 2와 3이야. 그럼 쉽지? 근데 이게 그냥 어차피 숫자야. 숫자일 뿐이라고. 알겠어? 내가 이거를 모르니까 귀찮으면 그냥 뭐 알파 베타라고 놔도 상관없어. 숫자면 계속 쓰기 귀찮잖아. 그럼 얘가 t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t의 알파 베타인 경우잖아. 그럼 이거에 뭐 찾으라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 값들의 합을 구하래.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뿐이잖아. 그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됐어?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맞아? 그럼 요거 써봐. 요거 쓰면 어떻게 돼? 근데 이거 어떻게 써? 근데 이거 잘 봐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뭔가 보이지 않니? 요거 4분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아닌가? 맞아? 됐어? 근데 우리가 아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건 뭐였지? 두 개 차였죠? 그럼 두 개 차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6에 6분의 15, 그럼 3, 2분의 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인 건가요? 근데 왜 2라고 썼죠, 나 방금? 왜 A인데? 맞죠? 그럼 요게 뭐가 된다는 거죠? 1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A는 뭐가 돼요? 5 아닌가요? 근데 또 있나? 뭔가 갑자기 당황스러워. 아, 이거를, 그러네. 이게 또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맞아?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요게 아니라, 4분의 마이너스 로그 A에 6을 15로 나눠주니까 5분의 3이야. 됐어? 이거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요게 역시 1이 되려면 A가 뭐가 가능해? 5분의 3도 가능하겠네. 그럼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나? 그럼 5분의 얼마야? 28. 네, 이렇게 되겠죠. 할만하지 않아요? 5분의 28 답이 없는데요? 5분의 14 이런 게 있는데 왜 틀렸지? 알려줘. 그 A의 5가 아니라 이거 5가 아니야? 아, 이거 5가 아니었구나. 15를 6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5였지? 그럼 3분의 5. 그럼 얘는 15분의 이렇게 되나? 그럼 15분의 34 있어? 왜 틀렸을까요? 6분의 15가 3으로 나누면 2분의 5 아니야? 근데 왜 3분의 5래? 그 다음에 15분의 6 하면은 5분의 2 아니야? 왜 5분의 3이래? 니네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다고 해? 너네 잘못이야.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얼마야? 25에다가 4 더하니까 10분의 29 답 있어? 아, 5번 있네? 오케이. 자, 이렇게 선생님도 계산 실수해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내가 틀리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거든? 왜냐면은 난 너네 나이 때 공부 되게 잘했거든? 공부 되게 잘했는데, 이 틀리는 거를 얼만큼 빨리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시험 볼 때 뭐 항상 한 번에 풀어서 100점 맞으면 좋은데, 중학교 시험은 보통 3, 4번씩 풀고, 고등학교 시험은 보통 2, 3번씩 풀어야 된단 말이야. 100점을 맞으려면 그래. 수능은 3번 푸는 거야. 수능 현장에서 수능을 3번씩 풀지 못하면 100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려면 이제 본인이 풀이 과정을 잘 쓰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서 어디가 틀렸는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98%의 학생들이 처음에 자기가 썼던 식에서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예. 절대 못 찾아요. 왜냐면 자기가 쓴 게 처음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연습시키는 게 이제 보통 고2
고3이거든요. 이제 고3 애들 극상위권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 상위권에서도 이제 극상위권. 그러니까 약간 그 수학에서 1% 내외들 이제 1등급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요? 4%잖아요. 그럼 4% 하면은 의대랑 수의대랑 한의대랑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약대랑 스카이까지 하는데 충분해요. 예,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재수생들을 포함하면 요즘 예를 들어 50만 명이라고 합시다. 50만 명에 4%는 몇만 명이요? 50만 명 곱하기 4%하면 몇만 명이요? 예? 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50만 곱하기 4가 뭐냐고 0.04가 2만 명이잖아. 이 서울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대략? 이 계산을 해보자고. 서울대 정원이 몇 명이야? 대략 찍어봐. 얘들아, 의대 정원 이제 이건 되게 이슈가 많이 됐어. 요즘 알지? 의대 정원 현재 몇 명이야? 현재 2,000명이었잖아. 2,000명 더 늘리자고 한 거잖아. 3,000명인데 2,000명 늘리자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래 서울대 위에 이과에서는 자연계열에서는 의대라는 대학이 따로 있던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도 4,000명이야 대략. 문이과 합해서. 의대도 3,000명, 뭐 한 4,000명이라고 하자 대략. 그러면은 이거 4 맞잖아. 2만 명. 여기까지 하면 2만 명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만큼 안 돼, 사실은. 인원이 그만큼 안 되고, 어쨌든 요까지 해가지고 보통 4만 명이 안 된다고. 이해했어? 응. 그러니까 요 지금 1등급을 맞으면 그냥 딱 요선이야. 요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도 과목마다 1등급이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1%를 해야 이 50만 명 1% 해야 너 꺼주면 안 돼 갑자기 또 다시 켜야 되면 귀찮단 말이야. 이 잠금 화면을 내가 재수해놨나? 그래서 1%가 의대를 보통 갔다고. 응? 근데 2,000명이면 0.5%였지.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약 2배 정도 늘어난 거랑 다름은 없어요. 다름은 없는데 서울 쪽에 있는 의대들의 정원이 늘진 않았어요. 빵명 늘었어요. 빵명. 지역에 있는 의대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이제 대부분 애들을 선발하게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약간 균등하게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죠. 사실은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의대를 가는 건 불과 6년 전에 의대를 가는 애들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네,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극상위권 1% 애들은 수학을 풀 때요. 3번씩 풉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정도는 못하는데 옛날 애들은요. 너무 옛날 얘기하면 좀 그런가? 내가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애들이 시키잖아? 그럼 이제 100분이 한 세트거든요, 원래? 100분이 한 세트인데 이 자식들이 2세트씩 풀어요. 100분에 2세트씩 푼다고. 너무 빨리 푸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킬러 문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중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보통 한 70분, 80분은 걸릴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애들은 내가 걔네들 만나면 아직도 물어봐. 야, 니네는 내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2개씩 했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왜 하나도 못 고치고 가냐?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수업 시간 예를 들어 3시간이면 이제 100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180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80분 동안 고치고 가야 돼요. 그게 오늘 할 고3 애들의 목표예요. 근데 원래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랑 그 다음에 킬러 뭐 6문항 정도를 공부시키고 가는 게 보통 고3 애들의 하루 수업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3 애들이 이 모의고사를 하나 보고 이걸 고쳐야 되잖아. 못 고치는 거야. 자기 손으로 못 고쳐. 못 고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1시간, 2시간씩 남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성장을 해 갈 건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봐요. 언제까지 이런 거만 할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런 거나 해요? 자, 9번 보면은 로그 3에 여기 x 더하기 y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 3에 여기 2y 더하기 x분의 1. 이거의 최소값 찾으래요. 일단은 밑이 같으니까 얘네들 곱하겠죠. 그럼 여기가 2xy 그 다음 어떻게 되죠? 1이랑 4인가요? 그럼 일단 xy분의 2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5 쓸까요? 맞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죠?
예, 산술기가 생각나죠? 요게 뭐보다 이상이요? 2 루트 4보다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요게 이상인데 로그 3에 이렇게 돼요. 가로 쳐줄까요? 그럼 로그 3에 얼마죠? 9인가요? 그래서 요게 2보다 이상이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2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형 10번. 유형 10번은 자 이렇게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 x 범위가 2분의 1부터 4고요. 그 다음 gx라는 게 요게 8x에 5 빼기 로그 2x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나누래요.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스타트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중간 계산은 빼고 어떻게 시작할까?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될까? 제발 얘기해줘.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 그러고 로그가 들어가 있는 식에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어떻게 할까? 범위요? 땡. 저 지수에 있는 게 싫어요. 로그를 씌워.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양변에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로그를 씌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나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직도 궁금해요.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로그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 보통. 취한다. 단어 표현이 이게 맞는 걸까? 아직도 궁금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양변에 로그를 잡습니다. 난 잡는다 쓸 거예요. 그럼 잡으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네 국어가 참 어려운 거 알죠? 너네 수학에서도 단어를 잘 보면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랑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 형태랑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 형태가 있는 거 알아요? 아,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알아요? 기본형이 뭐예요? y는 표준형은 y는 그죠? ax 플러스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죠?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럼 고민 좀 해보라고. 고민을 좀 해보라고. 나는 너희 나이 때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읽잖아. 정석책을 읽으면 왜 얘를 로그를 왜 씌운다고 했을까? 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어떨 때는 취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씌운다 그러고 어떨 때는 잡는다 그러고 나오는 책마다 해설은 다르고 선생님마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학생 때 이런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쓸데없는 질문 한다고 뭐라고 하고. 너희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너희 한 중학교 1학년 때 판별식이래. 이게 왜 판별식이래? 내가 항상 물어봤거든요. 이게 판별식이래. 너 이 얘기 해줬니? 이게 판별식이래. 그러니까 왜 이게 판별식이에요? 라고 물어봤어. 판별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 내 질문은. 그러니까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이시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이시. 아니 그러니까 판별식이 왜 판별식이냐고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내가 원하는 답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판별식이란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야.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조금 더 이해를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판별식을 D라고 써요? 내가 물어봤었어. 그런데 판별식을 D라고 쓴대. 아니 그러니까 왜 판별식을 D라고 쓰냐고 내가 이거 물어봤단 말이야. 아직도 기억나나. D라고 물어봤는데 왜 D라고 쓰냐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선생님이 몰랐던 거야. 판별식을 D라고 쓴 이유 알아? 판별하다가 discriminate거든? 그래서 discriminate의 명사형이 discriminant의 약자인 D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 D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들을 왜 안 해줬을까? 나 아직도 참 궁금해요. 근데 영어도 있잖아요. 영어도 나는 뭐 사역동사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왜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왜요? 그 다음에 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막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알아? 막 그걸 달달달 외우잖아. 그럼 나는 왜 이거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이걸 물어봤었단 말이야 항상. 근데 그걸 진짜 시원하게 대답해준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어. 요즘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어. 요즘 영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막 성문 영어 들고 다니면 되게
있어 보이고 막 그랬단 말이야. 실력 정석 한 권과 성문 영어 하나 들고 다니면 되게 있어 보였단 말이야. 성문 영어 모르지. 근데 실력 정석은 알잖아. 성문 종합 영어는 대원외고 준비한 애들 서울에서 수업하거든. 아직도 하더라. 근데 요즘은 잘 안 해. 왜냐면 요즘은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 근데 정석은 아직도 좋은 책인 거야. 그래서 약간 선생님은 조금 정석파인데요. 이 정석을 이제 매년 개편이 돼서,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개편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통수학이 여러분들 나이대에 해당되는 수학책이잖아요. 새로 개편돼서 공통수학 1이 나왔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아직도 잘 팔릴 만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알아요? 아니에요. 아는 사람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요?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위는 뭘까요? 문제집 아니에요. 소설? 소설은 아닌데? 뭘 것 같아 느낌? 성경책이요. 네, 성경책이 베스트셀러 1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수학의 정석이에요.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얘기죠.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로그 여기에 8x를 해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하다 말았죠? 자, 요거를 밑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밑이 2인 로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씌워야 돼요. 알겠어? 여기가 상용 로그면 밑이 10인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그래야 얘를 t로 치환했을 때 여기가 3 플러스 t가 되지. 됐니? 그리고 여기도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어야 되고. 됐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5잖아. 됐어?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어차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그 2의 x는 자 로그 2x의 범위는 여기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t-1의 제곱에 16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t가 1일 때 최대값 16을 갖죠? 자, 잘 봐요. t가 1일 때 로그 2의 gx의 최대값이 16이에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 다음 t가 얼마일 때? t가 마이너스 1일 때 로그 2의 gx의 최소값이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2예요. 오케이? 그래서 gx의 최대값은 얼마냐면 2의 16승이고요. gx의 최소값은 2의 12승이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최대값분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의 거꾸로 썼어요. 2의 12승분의 2의 16승이죠. 2의 12승분의 2의 16승을 구해야 되므로 답은 2의 4제곱이 16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고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밑으로 하는 로그를 양변에 씌운다 혹은 잡는다 혹은 취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했잖아요. 이거는 gx의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로그 2의 gx랑 이거의 최대 최소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한 거에서 gx의 최대 최소를 따로 구해야 돼요. 알겠어요? gx의 최대 최소를 따로 구한 다음에 답을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했죠? 11번부터 왠지 방정식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번까지가 숙제고요. 그 지난번 숙제한 거 그럼 11번부터는 다음번에 하고요. 1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단원 연습문제 있잖아요. 중단원도 대략 몇 번까지일 것 같아요? 15번까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시고 일단 앞에 거 채점해 줄게요. 네. 10분만 쉬었다 할까요?